그리고 먼저 이제 그 투자 전략 파트인데요. 이 3과목의 투자 전략이 아마 가장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투자 전략이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평가 부분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 평가 부분보다도 이 투자 전략에 포커스가 조금 많이 맞춰지죠. 그래서 투자 전략은 우리가 투자 자산군이죠.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인 주식이라든가, 그죠? 채권 또는 파생상품, 이런 각각의 상품들의 투자 전략을 하나하나 다뤄놨어요, 책에서는.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은요, 주식 투자 전략이나 채권 투자 전략이나 파생상품 투자 전략이나 결론은 다 투자 전략이에요. 투자 전략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럼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죠? 이 투자 전략은요, 아마 투자 전략이란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요 부분들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랑 똑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 자산 배분 전략.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할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실은 근데 얘네 둘이요, 투자 전략에서는 거의 똑같이 쓰여요. 다른 용어가 아니라 거의 흡사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둘의 그 차이를 보면은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자산 배분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짠 자산들을 여러 가지를 묶어서 자산 배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는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 아주 작은 자산군을 형성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지만,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구성되어진 큰 사이즈의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게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용어들이 어떨 땐 포트폴리오를 쓰고 어떨 땐 자산 배분을 쓰는데, 둘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작은 규모를 썼다, 그럼 포트폴리오. 크게 봤다, 자산 배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투자 전략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탄생됐고 왜 이런 이론을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조금만 볼게요. 포트폴리오 이론, 우리 속담에 많은 이야기를 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얘기를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해 보자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위험을 회피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 되냐면, 그럼 위험만 무조건 피하면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전제 조건에 깔려야 돼요? 투자 전략을 왜 짜요? 그렇죠? 수익,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데, 그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낮추자 이거예요. 우리 보통 투자의 정설이죠. 위험이 높을수록, 그렇죠? 그 수익이 높다 이거죠. 하이 리스크에 대한 하이 리턴 값. 이게 언제나 그 보상인데요. 요 리턴을, 수익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위험만 낮출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전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위험을 회피한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 자산들 중에 그럼 당연히 위험이 낮은 자산들 있잖아요. 뭐 채권이라든가 미 달러, 그렇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금 같은 거, 얘는 실물 자산이어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다른 화폐들보다는 자산으로서는 안정성이 좀 있는 자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에다가 투자하는 방법들이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투자하면 뭐가 낮아져요? 리턴 값이 너무 낮아져 버리죠, 수익이. 그러니까 이런 자산만 투자하는 건 위험은 낮출 수 있지만 위험과 같이 뭐가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수익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위험만 낮출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냥 예시예요.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그죠? 채권도 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자산들을 투자해서 얘네들의 평균 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충족하고, 그죠? 목표 수익률을 충족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은 낮아야 돼요. 뭐 하는 것보다? 주식 하나만 사는 것보다.
됐나요? 주식 하나만 매수하는 것보다는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을 사는 게, 그러니까 수익률은 주식 하나만 사나 주식, 부동산, 채권을 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나 목표 수익률은 동일해야 되고, 주식 하나 사는 것보다는 이 세 가지를 사는 게 위험이 낮았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또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건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런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에요. A의 수익률은요 10%예요. 얘의 위험은요 5%예요. 그럼 내가 A에만 투자하면 목표 수익률 10%에 위험 5%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B라는 자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 B라는 자산은 A가 10% 올라갈 때 B라는 자산은 3%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B의 위험은요. 얘는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험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얘네 둘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시키면 당연히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떨어지니까 평균 수익률은 7%로 낮아지겠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위험도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지만 더하기 빼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이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로 나눠 볼게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그럼 위험은 3.5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낮아주는 효과는 있었으나 뭐가? 수익률이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항상 뭐가 중요하다? 목표 수익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C라는 자산 하나 더 갖고 와요. 이 C라는 자산은 얘가 10% 오를 때 어떻게? 얘는 3% 떨어졌지만 얘는 3% 정도 올라줘요. 그럼 이제 이 둘을 다시 섞으니까 얘가 10%의 원래 수익률을 만족을 하죠. 그런데 이 C는 변동성이 3%밖에 안 변하기 때문에 얘도 위험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5랑 2랑 2랑 더하니까 총 9네요. 9 나누기 3 하니까 위험은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하나만 사면 수익 10%에 위험 5%. 근데 A, B, C를 섞었더니 수익 10%에 위험 3%. 수익은 동일하나 위험이 마이너스 2%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생겼죠. 요게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이때 제가 아무렇게나 막 쓴 것 같지만 여기 써는 요 수익률의 변화 있죠. 요 차이들. 얘는 오를 때 얘는 떨어지고 얘가 많이 오를 때 얘는 적게 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자산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산 간의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움직임을 의미해요. 움직임. 하나가 플러스 날 때 하나가 마이너스 나고 이런 것들. 이 둘의 변동성이 차이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그죠? 요거는 저희 이 과목에서 했어요. 이 과목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요 상관관계, 이 움직임이, 즉, 분산 투자 효과가 점점점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험을 더 잘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기본적인 이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이론에서는요, 얘가 아주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는 좀 지울게요, 예시는. 다시 이제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위험을 회피하는 부분들이 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을 낮추는 효과다. 목표 수익률을 동일하게 두고 위험만 낮추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방금 봤던 수익 10%의 위험 3%. 얘가 과연 최선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짤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수익 10%의 위험을 3%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제 이런 걸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투자 전략을 왜 짜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짜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짜는데 이왕 수익 낼 거면 수익은 최고로 높은 수익을 내야 되고 위험은 가장 낮은 위험을 내가 감당할수록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뭐 한다고요? 평가한다고요. 평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자격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산 운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이 높게 나면 높게 나고 위험이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올수록 나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런 자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냐 이런 이야기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기회선. 먼저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림이. 얘가 수익이고요. 얘가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자산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수많은 자산이. 제가 동그라미 친 자산 한번 봐보세요. 이때 그럼 누가 좋은 자산이냐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요. 요 두 점 보세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점이에요. 자, 얘네 둘은요. 이렇게 밑으로 선을 그어보니까 위험이 2%로 동일해요. 그죠? 하지만 이쪽 수익면으로 다시 하나 선을 그어보니까 수익이 예를 들어 2%, 얘는 3%예요. 그러면 1번이랑 2번 중에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자, 2번은 수익은 2%, 위험도 2%. 1번은 수익은 3%, 위험은 2%. 당연히 수익이 조금 더 높은 1번이 좋은 자산이죠. 얘가. 그러니까 네가 좋은 애구나. 네가 이렇게 골랐어요. 근데 또 이쪽 점에 여기 누가 있냐면 여기 3번이 하나 더 있어요. 3번이. 그럼 3번을 보니까 이제 1번이랑 3번이랑 싸우는 거예요. 수익을 옆으로 뻗어 보니까 이번에 수익이 3%로 똑같네요. 근데 이제 위험을 내려보는 거예요. 1번의 위험은 2%였으나 3번의 위험은 이제 1%짜리네요. 그러니까 3번이 1번보다 위험은 더 낫네요. 수익은 똑같은데. 그럼 이번에 3번이 1번이랑 싸워서 또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3번, 얘가 그럼 네가 가장 좋은 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고요. 이런 애들을 이 그래프에다가 쭉 연결하면 이렇게 생긴 커브가 생겨요. 이렇게 생긴 커브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반드시 이 선상에 위치한 자산에 위치해야 돼요. 그럼 요 선도 한번 간단히 다시 보자면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지우고 요 그래프를 간단히 봐볼게요. 요 그래프 간단히 보자면 여기 있는 노란 점과 여기 있는 노란 점 두 가지예요. 자, 얘는 수익은 3%, 위험은 1%. 예를 들어 요 위에 있는 애는요. 뭐 수익 한 5%라고 볼게요. 수익은 5%. 반면에 위험은 뭐 한 4% 정도 할까요? 4%. 이렇게 보면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자산과 위에 쪽에 있는 자산의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이 둘 중에 수익이 뭐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죠. 위험은 뭐가 더 높아요? 위험도 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위험, 고수익. 그렇죠?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 되는 거고 이 아래는 저위험, 저수익 자산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리스크랑 리턴에 대한 상관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점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위험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을 싫어한다는 건 당연히 상대적으로 수익을 적게 주더라도 나는 위험만 원치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지점에다 투자를 하면 좋은 거고요. 나는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으니까 수익률만 많이 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이 지점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무조건 투자는 하되 이 효율적 투자 기회선 안에서 투자를 하되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위험 공격적인 성향은 여기다가 투자시키면 되고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여기에 맞는 투자를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실은 제가 거꾸로 왔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어디서부터 가냐면 여기를 먼저 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 회피까지. 그죠? 이해하기 편한 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편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장 기초를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용어가 한두 개씩 가끔씩 까다로운 용어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저희 이제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언급 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려요. 포트폴리오 이론.